거의 4가지 글씨체, 각진, 둥근, 날카로운, 부드러운 글씨체 배워봤고요. 저는 수채 일러스트를 같이 알려드리는 수채 일러스트 겸 캘리그라피 강사라 제가 이렇게 수채 물감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캘리그라피면 글씨만 잘 가르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수채까지 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글씨를 쓰다 보니 작품은 어느 정도 하는데 뭔가가 허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세미라를 가서 배웠어요. 근데 세미라를 그리다 보니 그림 그리다가 글씨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상황이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채 일러스트 되게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그리는 그림을 배웠더니 이게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집에 있는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쓰던 거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쓰던 거나 또는 민화나 수묵화를 하셔서 한국화 물감이 있다 그러시면 그걸 그냥 쓰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한국화 물감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국화 물감이 약간 애들이 조금 톤다운으로 되게 우아한 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 그려놓으면 세상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러다가 수업을 다니고 일러스트를 배우다 보니 그 선생님이 원하시는 물감을 사고 쓰게 되고 남아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우리가 재료를 사면 최대한 끝까지 활용을 해야 하니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수업할 때는 나는 재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사요?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감에 팔레트에 짜서 다 말려서 어느 정도의 소정의 재료비를 받고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동복지관에 오셔서 수업을 듣게 되면 아무런 재료 없이 편하게 몸만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요거보다는 요게 제 팔레트라 요걸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나는 그림 정말 못 그리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실 수 있죠. 그림 다 잘 그리면 세상에 다 화가고 다 아트하는 사람이게요. 저도 그림은 처음부터 막 꼼꼼하게 배웠던 건 아니어서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어요. 관심이 많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일러스트를 하는 걸 합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제가 처음에 알려드리는 거는 색을 내는 방법이에요. 색 어떤 작가분들마다 이게 특이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찍었어요. 이렇게 물이 붓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하게 이렇게 묻혀서 이런 식으로 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림보다는 글씨가 더 주인 캘리그라퍼이자 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쓰면 글씨가 묻혀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연하게 쓰고요. 제가 색을 만들어 쓰는 가장 큰 방법은요. 이렇게 붓을 깨끗이 빨아주시고 물을 한 방울, 2방울, 3방울 정도 놓으신 다음에 요거를 살짝만 찍어서 색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연하네?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찍어서 요 정도. 아이고 연하다. 네, 요 정도. 그래야 글씨가 훨씬 돋보이고요. 더 글씨가 부각되고 글씨 옆에 이렇게 배경처럼 애들이 있으니 글씨도 화사해지고 그림도 화사해지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연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연하게 쓰면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색을 조금만 더 진하게 써볼게요. 복지관 수업을 다니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고 이거 선생님이 너무 연하게 써서 잘 안 보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겪어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우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토대로 작품을 할 건데 그때 제가 색을 어떻게 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진하게 보여드려요. 제가 처음에 제일 그림 그릴 때 첫 시간에 알려드린 거는 꽃 그리기입니다.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무늬를 그려서 이렇게 색칠을 할 건데, 우리 붓펜 잡을 때는 이렇게 중봉으로 딱 90도로 세워서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는 연필 잡듯이 잡으세요. 붓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면 얘가 힘이 정말 좋아요. 지금 설명하는 강사 요 붓은 안 힘들어 보이는데, 안 탄탄해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저랑 3년이 넘었어요. 많이 오래 쓰다 보니까 힘이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새로 붓을 받으시는, 처음에 이 재료를 저에게 받으셔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게 조금 더 힘이 좋아서 짱짱할 수 있으니 요거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안 그러면 이렇게 퉁 하고 튕겨요. 선생님 안 튕기는데? 네. 제 붓은 너무 오래돼서 이 친구가 힘이 조금 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워낙에 잘 저랑 맞아서 바꿀 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료를 하나 사면 좀 끝까지 쓰는 스타일이어서 꿋꿋하게 쓰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꽃 그리는 거 할게요. 점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요 물방울을 반대로 그릴 거예요. 거꾸로 올려서 이렇게 그리시고 먼저 칠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에 쭉 보여드리고 나눠서 그려볼게요. 둘, 셋, 넷, 다섯. 뭘로 보이실까요? 저는 요 그림, 요 모양의 5꽃잎에 할 때 요 친구들을 그릴 때는요, 매화, 벚꽃, 자두꽃 등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꽃들을 그릴 때 요 친구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꽃들 하면 요렇게 생겨서 하나하나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꽃들이 있는데, 요게 장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칠하시고, 여기 반대에서 색칠하시고, 색칠, 색칠, 색칠이요. 요거 할 때 이렇게 다 그려놓고 나중에 색칠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처럼 건조할 때는 저도 말라요. 그리고 저보다 물을 덜 쓰세요.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물을 안 쓰시기 때문에 여기가 말라요. 요 테두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색칠을 해도 이렇게 테두리가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띠가 둘러지는데, 물로 인해서 띠가 둘러지는 것과 인공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띠가 둘러지는 거는 아이들이 모양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처음에 하실 때는 하나 하고 색칠하시고 하나 하고 색칠하시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넷, 다섯. 그리고 지금 진하게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몰면 여기가 훨씬 더 진해져요. 이렇게 진해진 상태에서 가만히 냅두면은 저절로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애들이 수술이 있는 것처럼 진하게 표현되니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연하게 색을 만들었어요. 하나, 둘. 수술이 노란색이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붓을 깨끗이 빤 후에 노란색을 가져다가 콕콕콕 찍으시고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시면 저절로 수술인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초록색, 물 한 방울 갖다 놓고 초록색 가지고 오신 다음에 요 끝에 V자로 초록 그려주시는 거. 이렇게 11자로 그리는 거 아니고요. 요 꽃을 중심으로 이렇게 V자로. 요거는 11시 5분 그리면 좋아요. 각도가 11시 5분 맞춰지면 훨씬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애들이 표정이 살아나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작품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커서 제가 좀 작은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액자 사이즈로. 안 보이실 수 있으니 이렇게 작은 걸로 준비를 해볼게요. 액자 사이즈로 준비를 해놓고요. 자,
색을 조금 연하게. 왜냐면 우리는 글씨가 도드라져 보여야 하니까 색을 너무 진하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연하게 쓰신 다음에 제가 손이 좀 빨라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붓을 제가 풍덩하고 이렇게 물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처음에 쓰시는 것과 이 붓을 물감을 가져다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저절로 안에 있는 색이 빠지면서 연해져요. 지금 이게 처음에 한 거고 요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 거죠. 네 번째 한 것과 다섯 번째 한 거는 색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나란히 줄 세우지 않으시고요. 끄트머리도 그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파리 그리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야 훨씬 화사해 보여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가 조금 있다가 마르면 글씨 써볼게요. 저희 동그란 꽃 그렸어요. 그거 그림 그렸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 요거 겹치는 꽃 그리는 거 알려드려 볼게요. 겹치는 꽃을 왜 굳이 하나 하시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라 요거 해놓으면 생각보다 유용하게 화사하게 잘 쓰실 수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붓에 물을 묻히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하게 노랑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사이에 콩콩콩콩 찍어주시고요. 노랑이에요. 노랑을 예쁘게 동그랗게 찍어주신 다음에 붓을 깨끗이 빠시고 그 다음에 갈색 원하는 거 요거 황토색을 제외한 갈색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편하신 거 찾으시고 갈색으로 이 부분을 콩콩콩 찍어줍니다. 해바라기 보시면 가운데 씨 있는 부분이 겉에는 갈색이고 안에는 수술 있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6월에 열심히 보시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겹치는 꽃 표현할 건데 요게 수술 있는 가운데 부분이고요. 꽃은 제가 빨강을 참 좋아해서 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요게 저기 물이 많이 쓰여서 물 많이 갖다 놓고 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콕 찍어서 얼마나 연한가 다시 보시고 저는 요 정도 좋아합니다. 그 상태에서 항상 가운데부터 중심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훨씬 애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파리가 예쁜 애들이 그려지고요. 가운데 그림 그리고요. 그리고 얘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길이가 비슷하고 옆이 통통함이 비슷한 애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겹치지 않게 그리세요. 자, 이런 식으로 둘, 셋. 요거 할 때 주의하실 거 한 번에 그려주시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물감 가져다가 한 번에 쓱 요렇게 끝내실게요. 요 끄트머리도 이렇게 있는 척 하는 애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요게 마르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친구고요. 요게 만져봤을 때 다 말랐네 라고 할 때 그림을 그리셔야지 젖었을 때 나 급한데 그리고 싶은데 그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요거 찍어서 요 위에 얹어 볼게요.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아랫에 말라있는 애들이 그대로 이파리가 겹쳐서 보이는 거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올리면 이 부분이 뭉개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이름을 겹치는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꽃잎이 하나하나 겹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친구처럼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져 보이니까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아무리 급하셔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마른 후에 올리시고요. 요거 말려놓은 거 지금 위에서 그려볼게요.
요 겹치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그려주셔야 애들이 어머 겹치는 게 하늘하늘한 햇빛에 비쳐서 하늘하늘한 느낌이 드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이 있어요. 이렇게 풍덩 물감에다가 그 붓에다가 물감을 묻히시고요. 그 다음에 붓펜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가까이 두시고 통통 이렇게 쳐주시면 애들이 점점 물방울이 떨어져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친구는 꽃향기가 퍼지네 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애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훨씬 더 따뜻하고 더 아이들이 예뻐 보이니까 이거 한번 뿌려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둥근 꽃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겹치는 꽃을 그렸어요. 그런데 꽃만 그리니까 애들이 화사한 느낌은 좋은데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채를 가지고 왔고요. 부채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파리 그리는 거 한두 개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파리는 너무나 당연히 초록이겠죠. 초록으로 그리실 때 색깔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지금 초봄이나 아니면은 그냥 봄이다. 그러면 연두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6월 또는 7월 쨍한 정말 햇빛이 강한 여름에 나와 있는 이파리다 그러면 진한 초록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계절상에 맞게 써주시는 게 캘리그라피의 또 장점이기도 하니까 요거 나 3월에 쓸 건데 그러면 좀 연한 초록색을 연두색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6월이나 7월에 쓸 거야 그러면 진한 초록색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수업을 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이 화면으로 보면 좀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보시기 수월하게 초록이 진한 걸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파리를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붓 잡을 때 이렇게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글씨 쓸 때고요. 요거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잡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잎 줄기 있잖아요. 줄기 그릴 때는 얇을수록 예뻐서 요거 줄기 그릴 때만큼은 이렇게 딱 중봉을 세워서 최대한 얇게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얇게요. 거꾸로 이렇게 올리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취향 따라 원하시는 취향 따라 그리시고요. 저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획이 훨씬 더 수월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거꾸로 그리셔도 괜찮아요. 원하시는 대로 그리세요. 자, 붓에 물감 풍덩 해주시고요. 요 끝에 하나, 둘, 싹. 하나, 둘, 한 번에. 여러 번에 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한 번에. 붓 살짝 눕히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요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혹시나 손으로 밀 수 있어서 오른쪽에 그림을 먼저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쪽을 그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려놓고 가야지 밀면 이렇게 손으로 스스로 이렇게 그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들고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림은 저희가 이젤에 받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그리는 거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여기 이파리 보시면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11시 5분 맞춰주시면 좋아요. 10시 10분 맞춰주면 어느 느낌이냐면요. 장수 막걸리에 그 막걸리 겉에 이렇게 이파리로 되어 있는 포장지 쌓여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옆으로 길게 그리다 보면 답답해지니까 10시 10분 그려주시고요. 또 하나, 죄송해요. 10시 10분 말고 11시 5분.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거 이렇게 그리시고 조금 도톰하게 그려졌네요. 그리신 후에 여기 이렇게 얘네 원래 이파리들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파리에 붙여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파리에 붙여서 그리면 그림이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서 그리시는 거, 이렇게 이파리 그리는 거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품이 있어요. 부채의 그림 그리는 걸 해볼 거예요. 부채의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밑에 여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밑에 뭔가를 받쳐서 높이를 맞춰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그릴 수 있고요. 방금 전에 했던 제가 보여드렸던 이파리들만 가지고 해볼 거고요. 우리 여기다가 글씨 쓸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 너무 진하게 올라가면 애들이 훨씬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색을 조금 더 연하게 내볼게요. 우리는 글씨가 메인입니다. 그림이 메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파리를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붓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파리를 좀 그려주시는 거. 길이가 같으면 애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퐁당퐁당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고 붓에 물이 없네요. 이렇게 잡아당겨 가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부채는 모시 부채라고 해서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 친구가 힘이 좋고요. 종이 부채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찢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위에다가 마르면 글씨를 쓸 겁니다. 초록색을 한 색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한 색이 지루해. 좀 다양한 색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조금씩 색을, 요거 제가 맞춰놓은 색 있잖아요. 요거 썼거든요. 여기다가 다른 색을 조금 진하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색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 너무 튀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하게 색이 구현이 됩니다. 아주 많이 찍으시면 안 돼요. 붓 끝으로 살짝만 찍어 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색보다는 요 색이 조금 더 진해졌죠? 이렇게 색을 조금씩 진하게 쓰시는 거. 하얀색을 쓰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초록에서 조금 더 진한 초록을 가져와서 써주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파리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둥근 꽃 그렸고요. 겹치는 꽃 그렸고요. 그 다음에 부채 그림 그리는 거. 그렇게 해서 그림을 3가지를 배워봤어요. 그래서 5잎 있는 동그란 꽃, 그 이후에 겹치는 꽃,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부채하는 거. 지금 제가 여기다가 글귀를 적어 볼 텐데요. 구성하는 거 쭉 적어서 보여드릴 테니, 그리고 액자에 넣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니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지금 복지관의 복지사님한테 글귀를 좀 받았어요. 근데 글씨가 좀 많아서 각진 글씨, 둥근 글씨, 날카로운 글씨로 구성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비어서 획을 길게 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구성이 좋게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글씨를 만지잖아요. 서예에선 이렇게 하면 혼꾸녕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획을 쓰고 여깁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 캘리그라피는 요것도 미덕이라고 표현해요. 획을 예쁘게 내주고 마무리를 잘 해주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것도 여기가 튀는데 그럼 조금 도톰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주는 것도 캘리그라피는 미덕이라고 표현하니까 예쁘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다듬으셔도 돼요. 지금 이거 쓰는 거 무슨 글씨일까요? 처음에 했던 각진 글씨 쓰고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수월하게 각진, 둥근, 날카로운, 부드러운으로 알려드렸어요.
여기도 드가 받침이 없어서 허전하지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할 때는 요거 조심히 잘 잡아주시고, 혹시나 제 손에 글씨를 망치면 안 되니 조심히 잡아주시고 획을 조금 더 도톰하고 길게 낼 수 있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온 건 액자에 넣어서 조금 더 볼 수 있게, 그래서 요거 액자에 넣어 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들 하실 때는 마른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혹시나 조금 종이가 길어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고요? 이거 제가 자른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맞춰서 조금 더 잘라준다. 요령입니다. 요령껏 여기를 예쁘게 마무리를 좀 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까지 안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넣으면 되지요. 쏙 들어갔지요. 조금 더 우네요.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요게 또 묘미죠. 자, 잘라서 쏙 이렇게 해서 액자에 이렇게 걸어 놓을 수, 뒤에 보면 걸어 놓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세워서 놓는 데도 있으니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보시는 건 겹치는 꽃이에요. 겹치는 꽃에 꽃인데 자꾸 아까 전에 둥근 글씨 쓰고 각진 글씨 쓰고 날카로운 글씨 쓴다 그랬는데 무슨 글씨를 쓰려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부채에 둥근 글씨를 좀 써보려고 해요. 부채에는 살이 있어서 날카로운 글씨 쓸 때 끄트머리가 조금 깨질 수 있으니 둥근 글씨를 써볼까 하고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배운 글씨를 해야 되니까 날카로운 글씨를 좀 써볼게요. 선생님들이, 회원님들이 이거를 쓰실 때 꽃이 여기 있으니 여기다가만 글씨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씨를 더 돋보이게 하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라, 만약에 글귀가 많다면 꽃 위에 글씨를 얹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꽃 위에 구성을 해서 얹으세요. 사이사이 쏙쏙 들어가게 써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고, 캘리그라피를 한다 하면 그런 구성이 잘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성동노인 종합복지관 정말 많이 쓰네요. 아까 전에 저희가 액자에 넣었었죠. 그것처럼 이 친구도 제가 액자 사이즈로 구성을 했어요. 액자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실수 안 하고 쏙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자, 보시면 팁을 하나 드리면 요 둘레가 조금 더, 특히 글씨를 봤을 때 여기와 오른쪽과 왼쪽이 남는 게 비슷하게 남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다는 거. 너무 꽉 채워서 글씨를 쓰지 않고 글씨가 요 안에 쏙 들어가게 써주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도 한번 그림 그리고 글씨 써보세요. 저희 둥근 꽃에 글씨 쓰고 겹치는 꽃에 글씨 써서 마무리했고요. 지금 아까 전에 그렸던 부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린 거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글씨를 쓸 건데 글씨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부채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펼쳐서 해야 되는 거.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부채할 때 특이해요. 요거 펼쳐서 살과 살 사이에 중심 잘 맞게 써주셔야 되고 요거 점 있죠? 여기가 중심이에요. 요 중심에 맞게 글씨 써주시는 거. 그거 쓸 때 내 몸에 딱 붙여놓고 가운데 지점에서 여기가 중심이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글씨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신경 잘 써주셔야지. 안 그러면 글씨가 오른쪽이다 왼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럼 부채를 써볼게요. 이 친구는 대나무살의 원단이라서 좀 덜 휘고 덜 힘든데요. 나무가 아니고 요거 플라스틱이나 또는 여기가 종이인 경우에는 애들이 많이 찢어지고 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해요. 글씨를 이렇게 써봤고요. 쓰다 보면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으니 그거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만약에 요거 글씨를 다 간략하게 써놓고서 요 끝에 좀 더 화사하게 마무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끄트머리 연결해서 초록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 다 초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초록이니 여기다가 끝에 이파리들을 몇 개 넣어주시면 애들이 훨씬 더 화사해 보여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이파리들을 연결해서 그려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끝에도 하나 조금 더 튀게 제가 넣어봤어요. 요 문에도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 마무리 해봤고요. 저희 지금 작품했던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캘리그라피 쭉 들으면서 어떻게 해볼만 하셨을까요? 나름 쉽게 알려드리고 좀 편안하게 알려드린다고 애를 써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획 하나하나 그리고 그림 잘 편안하게 그리는 거 알려드렸으니 다양한 방면에서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캘리그라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캘리그라피 강사 이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